이거는 사실 제가 의대생으로서 본 것만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겪은 일이기도 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지난 2주 동안 아동 청소년 정신병동에 있었어요. 전 한 번도 정신과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사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을 케어해주는 이제 케어팀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약간 좀 더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 깊은 속 얘기까지 이렇게 잘 해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병동에 2주 동안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계속 병동 안에서 지내면서 점점 더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람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약간 환자가 나아지는 걸 보면서 느끼는 보람이구나 라는 걸 조금은 맛은 봤던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병동에 오는 애들은 일단 병동에 올 정도면은 제가 봤던 환자들의 대부분은 자살 시도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자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커져서 이제 온 케이스들이 많아요.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병동에 오는 거죠.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사실 뭐 모든 병이 그렇다시피 되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잖아요. 성인 정신과 환자들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특히 아동 청소년들은 환경이 많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았어요.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끼리 막 자주 다투거나 부모님이 아이를 방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게 apparent하게 눈에 딱 보이는 듯이 이제 뭔가 해가 가해진 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런 힘듦을 겪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특히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 히스패닉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번에 들어온 게 이제 4번째 시도를 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집안 문화에서는 뭔가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으며, 이제까지 3번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게 가볍게 여기는, 너 아직 이제 고등학생인데 네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다고, 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그 환자의 힘듦이나 고통을 되게 무시라고 하긴 그런데 되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우울증이 이제 심해진 것도 맞긴 맞지만 나의 상태를 알아줬음 하고 내 얘기를 들어줬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복합적인 문제죠 사실. 제가 뭐 의사는 아니고 제가 아직 아는 것도 많이는 없지만 병원에서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로 혹시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제가 봤던 히스패닉 환자도 그렇고, 그 환자가 자라온 문화에서는 결국에는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다, 그런 센티멘트가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뭐 문화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아직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스tigma 자체가 되게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을 받으러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뭔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놓였을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이거는 사실 제가 의대생으로서 본 것만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겪은 일이기도 해요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대학교 3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막 어디 나가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막 토할 것 같고 정신이 없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됐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곳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지고 점점 이렇게 저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까지 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행동 반경이 계속 작아지면서 결국에는 방 밖에 나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는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근데 저는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한 1년 반 정도? 점점 행동 반경이 작아지고 계속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고 진짜 바닥을 쳤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살아가야 하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되게 힘든 시간을 거쳤고, 지나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공황장애였던 거죠.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뭔가 한편으로는 조금 더 후련해지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내면은 사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한참 오래된 거죠. 지금은 당연히 괜찮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법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이제 일어나 봤기 때문에 나에게 앞으로 또 다른 시련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 또 다른 시련들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뭐 저를 불쌍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전 지금 완전히 괜찮거든요. 혹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뭔가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도움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한 명이라도 계시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아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내가 나약하다,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의지가 약해서 이겨내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지만 뭔가 내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전혀 나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용감한 거죠. 그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건. 네, 그냥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신과 아니면 상담실에 가서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를 보고 이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뭔가 말로 표현해냈을 때 그 대화를 함으로써 나오는 치유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뭔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친구가 뭔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새롭게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치료를 시작을 할 때 이 치료를 받으면은 바로 좋아지겠지 라고 기대를 이만큼 하고 뭔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안 나오면은 그만큼 실망이 더 크잖아요. 저는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편인데, 제가 이제까지 보고 느낀 바로는 정신과 치료는 교수님들 표현으로는 trial and error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라는 거죠. 사실 시행착오. 뇌는 너무나도 복잡한 거고, 뇌를 저희가 엄청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사실 정신질환도 훨씬 저와 잘 치료할 수 있었겠죠 이미.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약을 써보고 약을 바꿔보고 맞는 용량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을 시도해보고 뭔가 효과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아니면 뭐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느껴서 이 약을 못 쓰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고 있는 의사한테 다시 가셔서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보면 좋지 않을까. 전 아직 의대생이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제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태어나서 살면서 한 사람의 건강만 뭔가 좋게 만들어도 등가 교환은 아니지만은 1인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한테만 도움을 드릴 수 있어도.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니까, 내가 잘나고 막 내가 이것저것 다 아니까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걸 겪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정신과에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걸 보니 이런 걸 느꼈더라. 뭐 딱 이 정도. 되게 말이 많았네요.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이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약속은 하지 않을게요. 언제 돌아올 거라는.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게 더 별로인 것 같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